네, 시장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은요, 김세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미국 시장에서 실적 시즌은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소식 등에 반응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S&P 500은 0.02% 하락, 나스닥은 0.14%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는 0.11%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호조세를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의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발표된 중국 소매 판매 부진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0.5%에서 플러스 0.2%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악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3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5% 하락을 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6%에 비해서 큰 폭으로 부진했고 이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사이에서 부각된 점도 있었는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브 지역에 5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동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군사를 수천 명을 추가 파병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증시의 특징점이 유럽 증시는 일단 부활절 연으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미국 증시만 개장을 했기 때문에 평소 거래량보다 약 20% 적은 하루였고 그리고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장중에 영향을 주는 위원들은 없었지만 장 마감 이후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블러드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매파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지만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올해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를 대응할 방안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좀 위안을 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 지표에 대해서 짚어보긴 했지만 지금 경제 지표나 GDP가 부진하게 나와서 좀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조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하루였는데요. 간밤에 섹터들이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그 S&P, 나스닥, 다우가 모두 움직임이 제한된 이유가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였던 이유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1.5%, 금융이 0.6%,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0.3% 상승을 했고 방어주 섹터들인 헬스케어가 1.1% 하락, 필수 소비재 0.8% 하락, 그리고 유틸리티가 0.5% 하락했습니다. 스타일과 빅스 지수가 하락한 점을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한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지수는 애플 그리고 나이키, 홈디포 등 소비재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압력이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 지수는 1.9%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 계속적으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나 기술주들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받쳐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중요 지표가 어제 발표된 중국 실물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실적 소식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화요일 오늘 저녁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추가적으로 목요일 한국의 수출입 동향,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글로벌 주요국들의 PMI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국가들 중에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이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국내 종목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지난 2021년도 4분기 실적 시즌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구독자 수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주가는 22% 급락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는 공급망 차질 이슈 때문에 신차 지연 이런 소식들 때문에 12%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형 기술주들은 투자 심리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스닥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실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의 긴축 우려도 여전한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어닝 시즌 관련된 소식이고,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어닝 시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급락한 이유가 어닝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런 어닝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그 여파가 비교적 덜 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부담 이것을 좀 보면 일단 CME 패드워치를 보면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9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확률이 44%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추정 확률이 지난주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그 시장을 놀래키는 그런 스탠스들이 미국 금리를 급등세를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준에서 더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 동향을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이제 4월에 접어들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연준의 긴축 동향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와 함께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세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